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언어 천재들은 어떻게 말을 할까? 입니다. 정재영 지음, 출판사 21세기 북스입니다. 정재승, 김영하, 유시민, 손석희의 수사법. 정재승 교수님은 유명한 과학자 분이시죠. 뇌과학과 관련된 어떤 발언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TV에서도 자주 뵐 수 있었고요. 굉장히 말씀을 재밌게 잘 하시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 말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시겠죠. 요새 문해력이 떨어진다 혹은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되지 않고 좀 줄임말이라든지 아니면 은어들을 많이 표현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조금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말을 잘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말 잘하고 싶죠. 그 전화를 또 받는 것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는 그런 또 증상이 있다라는 것도 TV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포비아로 들었었는데 정확한 용어는 기억이 나질 않네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문자 혹은 메시지보다는 전화가 좋거든요. 전화로 확인을 했을 때 상대방의 기분도 제가 파악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감정이 없으면 대화는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업무적인 내용만을 위해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그래서 서면으로 메신저로 메일로 그렇게 정보 전달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안 그래도 간편한 것들이 많은데 대화, 소통만큼은 그래도 목소리로 직접 말을 해서 이루어지면 좋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말이 참 중요합니다. 천냥 빚도 갚는다는 말 한마디면 그 말의 중요성, 과연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오늘 이 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말. 저는 말이라고 하면은 몇 가지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첫 번째는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할 만한 말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부분 약간의 좀 비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상스러운 표현들, 내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그런 표현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그게 첫 번째겠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말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 정도면은 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내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의 책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차부터 한번 볼까요? 목차에는 작가분의 생각이 담기신 머리말이 있고요. 자, 1장 공격과 방어의 기술. 1번 가정을 폭파한다. 유시민의 인간과 돼지. 2번 반대 의견을 예상하고 대응한다. 소크라테스 잠시만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소크라테스 반론 상상. 3번 큰 권위를 빌린다. 정재승의 유명한 실험. 2장 자아 긍정의 화법. 4번 에토스를 강화한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어깨. 5번 조건문으로 자기 자랑하기. 김영하의 언어 감수성. 6번 자부심을 숨기거나 대체한다. 아인슈타인의 전율. 3장 굽힘과 포용의 표현 전략. 7번 내 말을 내가 스스로 고친다.
스콧 피츠제럴드의 메타노이아. 8번 아포리아 모른다고 말하고 신뢰를 얻는다. 9번 근데 8번에 이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모른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줍지 않게 내가 아는 척을 하는 것보단 솔직하게 모른다고 얘기를 해서 오히려 상대방이 굉장히 좀 기분이 좋게 나에게 그것을 설명하게 만드는 것도 전 대화의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기술이라고 하니까 약간 너무 좀 삭막한 표현 같기도 한데 그냥 그 대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배려 혹은 방법 정도로 표현하면 어떨까 싶네요. 9번 상대가 옳다고 인정해준다. 정재승의 긍정과 수다. 10번 주장의 강도와 폭을 조절한다. 최재천의 아름다움. 최재천 작가님도 교수님도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죠. 정말 글을 아름답게 쓰시는 분입니다. 편하게. 친절한 글이라는 수식어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최재천 작가님 대단하십니다. 교수님. 4장 긴장과 집중력의 문장들. 11번 서스펜스를 일으킨다. 김훈이 글을 쓰는 이유. 12번 뭐뭐가 아니라 뭐뭐이다 라고 주장한다. 프리드리 니체의 벌레. 13번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준다. 유현준의 디자인 감각. 14번 유일한 걸 알고 있다고 말한다. 유발 하라리의 돈 이야기. 이게 지금 읽어보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네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십니다. 말 그대로 방법입니다. 네네. 5장 모순과 가심의 언어 전략. 15번 패러독스 모순적인 주장을 한다. 오스카 와일드의 역설. 16번 아이러니 마음과 다르게 말한다. 스티븐 호킹의 행복과 장애. 17번 아포파시스 안 하는 척 말한다. 키케로와 손석희의 약속. 6장 혼돈과 반전의 서사 능력. 18번 함정에 빠뜨린 후 구해낸다. 김상욱의 함정 파기. 19번 상식 초월 화법을 활용한다. 버트런드 러셀의 거린과 백만장자. 20번 앞부분 의미 역전하기. 스티븐 킹의 심장. 21번 섬뜩하고 무서운 표현을 쓴다. 수전 손택의 암덩어리. 7장 반복의 언어 기술. 22번 단순 반복을 피한다. 한강의 무의식적 회피. 한강 작가님이 요새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계시는데 이 책에서도 이미 한강 작가님을 소개하셨었네요. 23번 붙여 반복하기와 띄어 반복하기. 이어령의 마지막 인사. 정재승 작가님이 지금 붙여놓으신 책 제목들을, 각 장의 제목들을 보면서 제가 읽어봤던 책의 저자분들이 꽤 많이 보이시네요. 그러니까 각 작가님들만의 화법들을 다 소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읽다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말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나한테 맞는 말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차만 보더라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 그런 형태, 그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4번 첫말 반복, 끝말 반복, 중간말 반복. 노무현의 큰 사람. 25번 뿌리가 같은 말을 반복한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사랑론. 8장 감정과 감각의 수사. 26번 더 비교급 표현을 쓴다. 박완서의 응원.
27번 감각적으로 묘사한다. 로알드 달의 못생긴 얼굴. 28번 나의 진실한 감정을 고백한다. 유시민의 미술평. 29번 파토스 전략. 감정을 흔든다. 마이클 샌델의 시한폭탄. 9장 연쇄와 교차 수사법. 30번 뜻이 닮은 말을 연속한다. 손흥민의 축구사랑. 31번 끝낱말을 받아서 잊는다. T.S. 엘리엇의 무지와 죽음. 32번 단순 교차법으로 재미있게 말한다. 셰익스피어의 미추. 33번 말을 바꿔서 교차한다. 아인슈타인의 슬픔. 10장 배려와 즐거움의 장치. 34번 빠르고 적절한 사과를 한다. 손석희의 죄송합니다. 35번 예시로 흥미도를 높인다. 마야 안젤루의 자기사랑. 36번 안정감을 주는 삶을 기억한다. J.K. 롤링의 실수. 37번 두운과 각운으로 리듬을 살린다. 정재승의 율동. 11장 과장과 유머. 38번 큰 숫자로 과장하고 설득한다. 빌 브라이슨의 고마운 몸. 39번 점점 강하게 말한다. 박경리의 비극을 맞은 세상. 40번 점점 강해지다가 급추락한다. 마크 트웨인의 농담. 12장 다면 묘사 감각. 41번 부정성과 긍정성의 균형을 잡는다. 외로운 아인슈타인의 자부심. 42번 다면적으로 표현한다. 황석영의 카메라 2대. 43번 세상을 대조법으로 해명한다. 마크 저커버그의 다람쥐 한 마리. 자, 43번까지 43가지의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방법들은 큰 단락을 통해서 공격과 방어 혹은 자아긍정, 굽힘과 포용의 표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책을 다 읽어보셨을 때쯤은 정말 말 잘한다 라고 했을 때 내노라 할 만한 작가분들 혹은 연설자들 혹은 사회자들의 말하기 기법들을 배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머리말부터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머릿말. 정재승, 김영하, 유시민, 김상욱, 손석희, 유발 하라리는 어떻게 말하길래 그들의 문장은 놀랍고 신기하고 감탄스러울까? 그게 오랫동안 궁금했다. 친구와 가족에게 어떻게 말해야 내 마음을 산채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 또한 오래된 의문이다. SNS 포스트는 어떻게 쓰는 게 효과적일까? 이건 비교적 최근의 질문이다. 그런 질문들의 귀결은 수사학이었다. 수사학은 수사법에 대한 이론이다. 그럼 수사법은 뭔가? 서양에서 2000여 년 전부터 발전해온 수사법은 동의를 얻는 말 기술이다. 주목할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방법 및 기법으로도 동의를 이끌어낸다는 점이다. 가령 같은 사랑 고백도 대조법을 쓰면 호소력이 더 높아진다. 말하지 않는 척하면서 말하면 상대와 청중이 흔들린다. 뿌리가 비슷한 말을 연속하기만 해도 말뜻이 풍부해진다. 잔소리하는 직장 상사에게 저항할 때에는 예시 요구가 좋은 무기다. 반복의 수사법은 단순하지만 미묘하고 깊은 언어 효과를 낸다. 동의를 얻고 기쁨을 주며 놀랍게 만드는 말의 기술이 수사법이며 그것이 이 책의 주제다. 그리고 정재승, 김영하, 김훈, 손흥민, 유시민, 김상욱, 손석희, 유발 하라리, 마크 트웨인, 무라카미 하루키, 마이클 샌델 등
지구 최상위 언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실제 말을 빌려 수사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전략이다. 아울러 이 책의 기대 효과도 있다. 천재적 언어 감각의 비밀을 알아내고 친구와 가족과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 기술을 익히며 SNS 글을 더 빛나게 쓰는 법을 터득하도록 독자를 돕는 게 그것이다. 이 책의 출간은 저자 개인으로도 뜻깊은 일이다. 25년 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을 내가 직접 써서 내놓게 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에 나의 세 번째 단행본이 출간되었는데 조용하고 깊은 성정의 담당 편집자와 대화하던 중에 수사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갑작스레 열망을 느꼈다. 글과 말의 설득력을 높인다는 수사법을 철저히 익히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편집자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추천받아 읽은 수사학 도서들은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것들이다. 구체적인 사례 설명이나 기법 설명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또 문학 분야 수사학 도서들의 사례는 일상 언어와 너무 멀었다. 내가 궁금했던 것은 TV에서 감탄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의 비밀이었고 내가 친구와 가족에게 당장 활용할 말기술이었다. 그것을 오랫동안 궁금해하다가 수사학 공부를 거쳐서 결국 이 책을 쓰게 된 것이다. 오랫동안 먹고 싶었던 음식을 내가 직접 요리한 셈이니 나로서는 감개무량할 수밖에 없다. 말한다는 건 우주적 사건이다. 선택지가 무한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우주의 별만큼 많은 문장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말한다. 시시한 비유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 그렇다. 미국의 언어학자 스티븐 핑커의 언어 본능에 나오는 이야기다. 한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가로막았다가 다시 말을 시작하게 한다고 하자. 그 사람이 문법과 의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단어는 평균 10개이다. 즉, 10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가 2단어로 된 문장을 말한다면 그는 10 곱하기 10, 즉 10의 2제곱 중 하나를 고르게 되는 것이다. 만일 20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말한다면 그의 총 선택지는 10의 20제곱이다. 10의 20제곱은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이다. 수천억, 수천조, 수천경보다 막대하게 큰 수이다. 바로 1해다. 20단어로 된 문장을 말한 당신은 1해계의 문장들 중 하나를 고른 것이다. 물론 각 언어마다 수치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건 부정할 수 없다. 말을 한다는 건 우주적 사건인 것이다. 단어 선택만 해도 사막의 모래산에서 딱 맞는 빛깔과 크기의 모래 한 톨을 골라내는 일이다. 그러니 말하기가 고단하고 두렵고 떨리는 게 당연하다. 수사법이 말하기의 고단함을 줄여준다. 효율적인 단어 선택과 단어 조합법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수사법은 또한 말하기의 두려움도 경감시킨다. 내 말뜻을 오해 없이 무사히 전달하는 덕분이다. 수사법을 소개하는 이 책이 독자들의 우주적 언어 활동을 지원하길 기원한다. 자, 요새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들 중에서 이 머릿말에서 좀 명쾌하게 이 책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작가분의 생각이 가장 좀 간결하고 정확하게 군더더기 없이 드러났던 그런 머릿말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책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를 고민할 수 있고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처음 부분만 살짝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앞서서 그 말하기랜다. 머릿말 부분에서 참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한다는 건 우주적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면 안 된다.
사건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무한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는 그 말을 선택한 나가 있는 거죠. 네, 나의 선택이 그 말인 겁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조금 더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어요. 자, 1장 공격과 방어의 기술입니다. 피곤한 일이지만 누구나 어쩔 수 없이 논쟁하게 된다. 나의 주장을 세우고 허위를 무너뜨리려면 3가지 기술은 배우는 것이 좋다. 상대의 가정의 숨은 허점을 공격하고 반론을 예상해서 미리 반박해두고 남에게서 권위를 빌려 나의 권위를 강화하면 도움이 된다. 자, 공격과 방어의 기술입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안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과 논쟁을 해야 한다면 이런 기술들을 알고 있으면 참 좋겠죠. 자, 1번 가정을 폭파한다. 유시민의 인간과 돼지. 일은 전혀 재미없는데 급여만 높은 회사에 취직하라고 압박하는 아버지가 있다. 어떻게 항의하는 게 좋을까? 재밌습니다. 이 책 참 재밌네요. 처음부터 질문을 던져주고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바로 밑에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항의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죠. 질문은 나의 결심은 이겁니다. 왜 그 회사여야 하나요? 1번 저는 그런 회사가 정말 싫어요. 2번 돈이 저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믿으시는군요. 조금 행복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돈이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 행복은 아니지만 행복을 돕는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라면 2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니구나. 일은 재미없는데 급여만 높은 회사에 취직하라고 아버지가 압박을 하신 거니까 거기에 대한 항의잖아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돈만 많이 주고 일은 전혀 재미없는 그런 회사가 정말 싫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고, 2번은 돈이 저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믿으시는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건데, 조금 그럴싸한 대답은 저는 2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소개해 드려볼게요. 둘 다 나쁠 게 없지만 차이는 분명하다. 1은 나의 속뜻을 말하는 말이고 2는 상대의 속뜻을 밝혀내는 이야기다. 와, 그렇네요. 그렇네. 나의 감정을 말한 거고, 저는 그런 회사 싫어요. 2번은 돈이 저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니까 상대의 말을 내가 마음을 파악하고 말을 하는 거네. 또 1은 공격적인 반발에 가깝지만 2는 세심한 진단이다. 의사가 환자의 질병 원인을 진단하듯이 상대방 주장의 가정을 밝혀내고 있다. 여기서 주장과 가정이 중요 개념이다. 주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정의를 세워야 한다. 야식을 먹어야 한다. 기후위기를 막아야 한다. 이제 TV를 꺼야 한다. 등등 크고 작은 주장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입에서 나온다. 그런데 주장을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지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주장의 배후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이유에도 배우가 있고 그곳에는 가정이 숨어 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밑줄을 좀 쳐볼게요. 자, 주장을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주장의 배후에는 그래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는 가정이 숨어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위에 취업 강요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아버지의 주장, 이유, 가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주장, 너는 그 회사에 취직해야 한다. 이유, 그 회사가 월급을 많이 주기 때문이다. 가정, 높은 월급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다.
저 가정이 타당한 것일까? 아니면 틀렸을까? 가정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하면 논쟁이 쉽게 풀린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네, 주장이 있고 너는 회사에 취직해야 돼. 그 이유는 이유. 그 회사는 월급 많이 주니까. 그것을 이유를 가정한 이유는 이유를 가정한 이유? 좀 이상하네. 그 이유에 대한 가정은 높은 월급을 받아야 행복하니까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반박하면 안 되고요. 주장을 반박해서는 더더욱 안 되고요. 가정을 반박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논의했을 때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좋은데요, 이거? 이 책 처음 부분부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을 꼭 추천드릴게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사실 때 제가 이익을 얻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광고를 받기에는 작은 공간이라서, 제가 하는 방송이 작은 방송이라서 그냥 막 추천드리고 싶어요. 신나서 이런 좋은 책 보면. 자, 정리를 하면 간단하다. 모든 주장의 배우는 이유가 있고 이유의 배우에는 가정이 있다. 숨어있는 가정을 끄집어내서 평가하는 능력이 훌륭한 커뮤니케이터의 자질이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해주셨네요. 결국엔 가정에 집중을 해야 한다. 실제 대화의 예를 들어보자. 2019년 MBC 100분 토론에서 정치인 홍준표와 작가 유시민이 보기 드물게 화기애애한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 중간에 유시민 작가가 슬쩍 공격을 하자 홍준표 정치인이 반발하는 대목이 있다. 홍준표: 나에게 유시민 씨는 어떻게 보면 TK 후배잖아. 유시민: 뭐 또 그런 걸 따지세요. 그러면 나이로 눌러보겠다. 그런 혹시. 아주 흥미로운 대화다. 먼저 홍준표 정치인의 주장, 이유, 가정을 분석해보자. 주장: 당신은 나를 공격하면 안 된다. 이유: 당신은 나의 고향 후배이기 때문이다. 가정: 고향 후배가 선배를 공격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러면 나이로 누르려는 의도인지 물었던 유시민 작가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었을까? 가정을 문제시한 것이다. 가정은 주장의 기초의 기초이다. 주장의 기초가 이유인데 그 이유의 기초가 바로 가정이니까 그렇다. 맨 밑 기초 부분인 가정을 공격하면 상대의 주장은 힘을 잃기 쉽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2018년 JTBC 뉴스룸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한 토론 참가자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밝게 봤다. 지금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곧 발전해서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암호화폐를 인터넷에 비교하기도 했다. 현재의 암호화폐는 과거의 인터넷처럼 미성숙하지만 곧 인터넷처럼 성숙해져서 인류 삶의 기반이 될 거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기술적으로 미성숙 상태라는 점에서는 과거의 인터넷과 현재의 암호화폐는 똑같습니다. 그러자 유시민 작가가 반박했다. 미성숙한 인간과 미성숙한 돼지가 같지 않아요. 미성숙한 인간은 성숙한 인간이 되지만 미성숙한 돼지는 커도 돼지예요. 두 개를 그렇게 놓고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의 부작용, 문제, 사기성, 판매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걸 감추면 안 되죠.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문장들인데도 수사적 실력이 대단하다. 먼저 비유법이 눈에 띈다. 인터넷은 인간으로 비유되었고 암호화폐는 졸지에 돼지가 되어버렸다. 대조법도 선명하다. 첫 번째 문장에서 미성숙한 인간과 미성숙한 돼지가 나오는데 인간과 돼지가 뚜렷이 대비된다. 두 번째 문장도 대조법에 따라 구성되었다. 성숙해지는 인간과 성숙할 수 없는 돼지를 대비시켜 주장의 설득력을 높였다. 이럴 때
작가의 단어들은 순식간에 공격 대응을 이루는 전사들 같다. 그리고 사기성 다음에 1초 정도 쉬었다가 판매 과정에서 나타나는을 더한 것도 눈에 띈다. 여기서도 연산 속도가 놀랍다. 유시민 작가는 아주 짧은 시간 생각한 후에 자기 주장에 제한을 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등이 원래부터 사기성을 품은 것은 아니고 판매 과정에서 사기성이 나타나는 게 문제라고 주장의 폭을 좁힌 것이다. 그럼으로써 반박이나 비판의 가능성을 낮췄다. 자신이 더 안전해진다. 다시 가정의 문제로 돌아가자. 위 유시민 작가의 반박이 강력했다면 그것은 상대방 주장의 숨은 가정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돼지와 인간을 동일시하는 게 부당한 것처럼 인터넷과 암호화폐가 똑같이 같은 길을 갈 거라는 가정도 틀렸다고 판단하고 공격한 것이다. 상대 주장의 기초 질서를, 기초의 기초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였다. 유시민 작가의 가정 공격 시도는 시청자와의 대화에서도 있었다. JTBC 2020 신년 토론 현장에서였다. 한 방청객이 질문했다. 유시민 작가는 편파적인 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공언했는데 그렇게 편파적인 정치 개인 방송과 시청자가 늘어나면 사회 갈등도 커지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그는 말했다. 내가 원하는 콘텐츠만 취하게 되었을 때 정치 성향에 따라 서로의 간극이 더 벌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우려를 합니다. 난처한 질문일 수 있는데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거는 그거 아니라도 벌어져요. 저는 이것이 없던 문제를 만든다고 보진 않고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섭취하느냐는 각자의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는 질문자의 두 가지 가정을 문제시했다. 첫 번째로 유시민 작가 자신의 유튜브 활동이 정치적 갈등을 새롭게 만들어낸다고 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두 번째로는 유튜브 방송의 소비자는 순결한 피해자로 여기고 생산자에게만 사회적 책임을 묻는 관습적 태도에도 반대한다. 소비자 자신의 선택에 따르는 책임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유시민 작가의 정치적 경향에 대한 찬반 입장이 있겠지만 누구라도 특히 그를 이기고 싶은 누구라면 그에게 배울 게 있다. 가정을 간파하는 능력이다. 주장의 밑바탕인 가정을 들춰내고 그것의 문제를 지적하는 힘이 막강한 논쟁 능력의 비밀이다. 비유하면 고층 건물 지하층으로 들어가 폭탄을 설치하는 능력이 유시민 작가에게 있다. 그런데 아킬레스도 무적이 아니다. 토론에서도 난공불락의 존재가 있을 수는 없다. 유시민 작가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가정이 공격당하면 그도 역시 흔들린다. 예를 들어보자. MBC 100분 토론에서 정치인 홍준표와 작가 유시민이 웃으며 논쟁할 때였다. 홍준표 정치인이 좌파가 정부, 사법부, 언론까지 다 장악했다고 주장하자 유시민 작가가 반응하는 상황이 나온다. 유시민. 온 세상이 다 시뻘겋게 보이고 나 혼자 파랗게 있는 그런 느낌이실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삶이 참 외로워져요. 너무 그렇게 외골수로 보시지 말고요. 홍준표. 남을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유시민. 비난이 아니라 위로를 드리는 거예요. 짧게 지나갔지만 유시민 작가가 몰리는 분위기였다. 그의 주장, 이유, 가정을 분석해보면 까닭을 알 수 있다. 주장. 외골수로 세상을 봐서는 안 된다. 이유. 외골수는 외로워진다. 가정. 외골수는 시각이 편협하기 때문에 외롭다. 외골수는 외롭다에는 외골수에 대한 비난이 전제가 숨어 있는 것이다. 홍준표 정치인은 그런 숨은 뜻, 즉 가정을 찾아내서 직접 반박했다. 유시민 작가의 얼굴에 어색한 웃음이 피어난 이유다. 그는 당황하고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인간의 주장은 허약한 것이다.
누구라도 가정이 폭파되면 당황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 가정 폭파범이 최상위 레벨의 논객이 된다. 자, 이 책의 부제목에서 가정을 폭파한다라는 것이 네, 가정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패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 흥미롭네요. 내가 턱걸이를 2개밖에 못하자 친구가 비웃듯이 말했다. 남자가 왜 그렇게 힘이 약하냐? 라고 말이다. 가정을 공격하려면 어떻게 받아쳐야 할까? 1번, 난 힘이 약하지 않아. 푸시업을 30개도 할 수 있어. 2번, 남자는 왜 힘이 세야 하지? 이건 2번 같습니다. 친척 어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질문했다. 너희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왜 아이를 아직 낳지 않니? 이유가 뭐야? 어떻게 반응해야 질문의 가정에 직접 대거리를 할 수 있을까? 1번,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아서요. 2번,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많이 행복하셨나 봐요. 어떤 행복감을 느끼셨어요? 육아를 잘 해냈다고 자평하시나요? 후회는 없으신가요? 이것도 2번 같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밑부분을 깨트린 후 계란을 세우자 사람들이 비난을 했다. 당신은 속임수를 썼어요. 라고 말이다. 콜럼버스가 뭐라고 말해야 비난자들이 더 당황할까? 1번, 속임수가 아니라 창의성을 보여드렸습니다. 2번, 여러분은 내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속은 겁니다. 계란을 깨지 않고 세워야 한다는 여러분의 가정이 틀렸어요. 답은 모두 2번이다. 맨 마지막 문제의 경우에는 1번도 나쁘지 않지만 가정을 공격해서 상대를 망연자실 멍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2번이 상대 우위를 갖는다. 이 책 너무 재밌네요. 네. 그리고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이 책은 특정 정치 성향을 따르지 않습니다. 뭐 홍준표 의원이나 지금 시장이시죠? 홍준표 대구시장이시나 혹은 유시민 작가님이 등장했지만 그 두 분 중 어느 누구도 편을 드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식의 굉장히 읽으면서도 뭔가 설명이 간결하고 그리고 설명이 또 쉽고 그리고 명확하고 잘 깨달을 수 있게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어떤 사례를 들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읽으면서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언어 천재들은 어떻게 말을 할까? 정재승 작가님의 책입니다. 이 책을 좀 강력하게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자, 이게 43개가 있었죠, 예시가. 이것만 다 알아도 말을 함에 있어서 두려움이나 어떤 초조함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의 책 추천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아무튼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